오늘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이슈였던 이 천연가스에 관련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천연가스 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 기사들을 좀 보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천연가스는 미국 가격도 있고, 아시아 가격도 있고, 또 유럽 가격도 있는데, 오늘은 어느 특정 지역의 가스 가격만 좀 오른다라기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오를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편의상 가장 최근에 핫했던 이 유럽 가스 가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럽은 풍력이 좀 감소하면서 이로 인해 이 에너지 수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좀 급하게 올랐죠. 하지만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현재 가격은 보시다시피 하락 이후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현재 유럽은 바람이 잘 불고 있을까요? 이게 붉은색일수록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이게 영국이니까, 영국을 필두로 최근에 유럽은 다시금 풍력 발전이 좀 정상 궤도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현재 유럽은 바람이 잘 불고 있어서 최근에 불거졌던 이 풍력 감소로 인한 에너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천연가스 대란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걸까요? 바로 이 라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한 번쯤은 뉴스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또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구촌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해당 개념을 길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 엘니뇨 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반대로 이 라니냐 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니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운 지역들인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곳은 더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반면에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또 미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한파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바로 이 라니냐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브라질도 한여름에 눈이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바로 이 라니냐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같은 동아시권 지역에 있는 중국 역시도 폭설이 내리는 것에 더해서 때이른 한파 때문에 앞으로 식량난도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면 북반구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철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게 더 길어지면 그 여파로 인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해야 되는 작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량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 이 에그플레이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이미 광산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올림픽을 위해서 이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 가동률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 자체를 줄인 상태에서 공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향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일부 잠잠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기사처럼 러시아가 무엇이라고 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가스 공급량을 늘린 걸 볼 때 언제든지 태세 전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 문제가 언제 다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걸 보면 아직 가스 대란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는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호르닝언이라는 지역에서 가스 생산을 영구 중단한다는 내용인데, 그걸 입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스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큰 가스전이고,
전 세계에서 무려 10번째로 큰 가스전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내에서도 약 50% 정도의 생산량을 홀로 감당하는 가스전인데, 이제 그런 가스전에서 내년부터 이제 가스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지난 2010년 이후에 약 한 120건의 그 지진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위험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스를 생산하려면 땅에다가 시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 스촨성 대지진도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이제 무리하게 셰일가스를 추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대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제 의견이 약간 지배적인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시추를 시행하게 되면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릉인원 지역도 이제 지난 2019년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그 뭐 강진이든 약진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지진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천연가스 시추라는 인위적인 사유라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가스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엄청난 규모의 가스전이, 그리고 유럽의 핵심 가스전이 이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이 최근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노르드 스트림 2 가스전 이제 사업을 영위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유럽에서 또 한 번 한파가 길어지고 또 폭설이 내린다면 당연히 난방에 대한 수요는 이제 불보듯 뻔한데, 이제 이런 가운데 공급도 제대로 안 됐다면 천연가스 가격은 또 한 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그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주는 카타르 역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량을 더 못 늘린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본인들이 생산량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하락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물량을 팔고도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물량을 본인들이 풀어서 가격을 낮춰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기사로는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대거 천연가스를 좀 수입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동일한데 그동안 유럽에다가 공급하던 일부 물량을 다시 일부 이제 중국으로 돌리니까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좀 가설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라니냐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파가 불어닥친다면 유럽 같은 이 네덜란드에 있는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폐쇄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가격은 또 한 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이제 그 사이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러시아나 중국, 카타르 같은 국가들에서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크게 시세가 나왔던 비료의 가격 역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태에서 겨울 한파도 길어진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농산물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식료 가격의 상승,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논리까지 이제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은 실제로 그 이슈가 불거졌을 때 내가 새로운 논리를 만드느라 부랴부랴 만드느라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뭐 이 사이에 뭐 한파와 관련된 뭐 염화칼슘이라든지 난방 그리고 겨울철 패딩 관련주들도 좀 일회성으로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란을 일으켰던 이 천연가스 가격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